이번에 해볼 게임은 그레이브 야드 키퍼입니다. 겉보기에 평화로운 동네 같아 보이지만 아주 어두운 이면이 숨어있는 마을이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파묘, 해부, 사이비 등등 비인륜적인 행위가 난무하는 이곳에서 100일간의 여정 시작합니다. 1일차입니다. 첫날은 보이는 대로 화살표 먼저 따라갔고 파트너인 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게리는 말하는 해골인데 제가 새로운 묘지 관리인이라고 하네요. 게리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일단 따라오라고 합니다. 아래에는 당나귀도 있었는데 얘도 말을 하네요. 여러모로 이상한 동네입니다. 이 당나귀는 시체가 생기면 이곳까지 옮겨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이후 처리는 제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게리의 안내에 따라 시체를 들고 건물로 들어갔어요. 이곳은 수술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살 부위를 추출할 수 있대서 한번 해봅니다. 제작법이 해금됐는데 버거, 샌드위치 넘어갑니다.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딱 봐도 묘지라서 이곳에 묻어주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제도판에서 건설할 건물을 고를 수 있었고 묘지 선택하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땅 파주고 시체 넣고 다시 메꿔주면 끝이에요. 일을 마쳤더니 누군가 오고 있었는데 교회를 담당하는 주교입니다. 주교는 낡아버린 묘지들을 수리하고 품질을 5까지 달성하면 성직자로 승격시켜준다고 합니다. 성직자가 되면 해당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 우선 알겠다고 했어요. 당장은 품질이 마이너스 29라서 갈 길이 머네요. 다시 화살표를 따라서 이동했고 집을 벗어나 오른쪽으로 쭉 가니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데도스 여관 주인인 호라드릭과 그의 부인인 체인 그리고 대장장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생활도구만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무를 한번 캐봤는데 통나무는 최대 1개만 들고 옮길 수 있었고 저장소에 넣어놔야 관련된 건물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 캐고 하나하나 옮기는 작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엄청난 노가다가 예상되네요.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침대에 쓰러져 꿀잠 잤습니다. 2일차입니다. 눈 뜨자마자 지하실로 내려가 봤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정체불명의 인물이 건너편에서 서성이고 있었지만 지하실은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였고 잔해들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리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죄다 처음 보는 것들이라 나중에 하기로 했고 바닥 청소부터 해줬습니다. 집 근처에선 2단 신문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기적으로 마녀를 화형하는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저는 외면해야만 했죠. 오히려 친구가 돼서 그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는데 해당 아이콘은 요이를 나타냅니다. 남성 표시니까 남시라고 할게요. 시간대마다 나오는 NPC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초반에는 이걸 몰라서 고생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포인트를 주는데 쉽게 연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이용해서 기술들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집 옆에 있는 제도대에서 목재 작업대 먼저 만들어줬어요. 초반은 미관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묘지 점수에 필요한 기술부터 해금하고 십자가랑 울타리 몇 개 만들어줬어요. 곧장 묘지로 달려가서 만든 울타리랑 묘비 세워주고 낡은 것들도 전부 수리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마이너스 6으로 점수를 엄청 깎아먹는 자리가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빨간 해골이 6개나 있는 시체가 있었어요. 참고로 빨간 해골이 많을수록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꺼냈어요. 꺼내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그냥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게리가 나타났고 물에 던지지 말고 태우면 된다고 알려줍니다. 일단 확인. 대충 끝내고 지하실로 내려와서 장애물 하나를 없애봅니다. 길을 따라 쭉 가니 마을이 나오더라고요. 지상으로 가면 거리가 꽤 됐는데 지하로 왔다 갔다 하면 금방이라 개이득입니다. 반대편은 역시나 막혀 있었는데 필요한 재료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7일차엔 기본 재료 수급에 매진했습니다. 나무 가공도 하고 광석도 캐고요. 어떤 작업을 해도 스태미너를 소모하는데 개복치도 아니고 뭐만 하면 금세 바닥을 칩니다. 작업하고 낮잠 자고
다시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어요. 태양 아이콘은 해시라고 부를게요. 해시는 주교가 오는 날입니다. 그동안 묘지 관리 정성껏 해줘서 품질을 6점까지 올려줬는데 바로 자랑해줘야겠죠? 고작 무덤 관리 좀 해줬다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앙이라는 기술이 해금돼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 주교가 보는 앞에서 연습 한번 해봤어요. 할 말도 없어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였지만 주교는 그래도 괜찮은가 봅니다. 이제 해시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매번 챙겨야 하는 숙제가 하나 생겼네요. 주교가 떠나고 기본 재료 수급 좀 해줬습니다. 집 위쪽엔 이렇게 몬스터가 스폰되는데 전투라고 할 것도 없이 툭툭 치면 죽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건 스태미너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한번 돌고 나면 바로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단 귀찮은 작업입니다. 12일차엔 마을에 왔는데 이건 연상되는 아이콘이 없어서 주황 색깔이니까 주시라고 하겠습니다. 주시에는 마을 아래쪽에 상인이 방문합니다. 상인과 잘 얘기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내준다길래 바로 달려왔습니다. 대화 몇 번으로 농사 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작은 부탁 하나 들어달라고 합니다. 딸꾹질 풀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 늪지대에 있다고 하네요. 상인과 얘기하고 집 아래쪽 부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판에서 모판 자리 정해주고 씨앗 심어줍니다. 시간만 기다리면 농작물이 알아서 자라났기 때문에 따로 물을 주거나 관리할 필요는 없어서 편했어요. 집 앞에는 용광로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동안 보이는 대로 캐둔 철광석이 많았는데 드디어 쓸 수 있겠네요. 연료 먼저 넣어주고 광석 구워서 철 주게 만들어줍니다. 하나 구워지는데 2분 30초가 걸린다니까 돌려놓고 다른 거 하다 오면 돼요. 사실 이 빨간 자리 누르면 개수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몰라서 하나씩 했습니다. 교회 오른쪽엔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이 있어서 내려가 봤는데 잔해 때문에 막혀서 왔다 갔다는 못하고 작업대랑 책상만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내용물은 없는 것들 투성이라 건축만 해주고 바로 나왔어요. 16일차입니다. 매번 시체를 옮겨주는 당나귀가 안 돌아가고 서 있길래 말 걸어봤는데 파업을 한다고 하네요. 첫째는 바퀴를 고쳐달라는 거고 둘째는 휴가를 달라면서 예배를 드리는 해시에는 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면서 당근을 요구하네요. 어이가 없었지만 저로서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줘야겠죠? 말이 끝나자마자 앞에 건축 표시 있길래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당근 넣어두면 되나봐요. 사실 시체를 매번 옮겨놓는 것보다 필요할 때 당근 넣어서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까 농사해놓은 게 당근이어서 당나귀 파업 사건은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받은 시체 바로 해부해봅니다. 그동안 기술을 몇 가지 열어놔서 많은 부위를 추출할 수 있게 됐는데 묘지 품질을 올리기 위해 빨간 해골은 최대한 없애고 하얀 해골은 최대한 많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빨간 해골만 있으면 완전 실패예요. 이거는 묘지에 묻으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합니다. 밑으로 곧장 내려가면 화장터가 있어서 묻을 수 없는 시체는 이곳에서 처리하면 돼요. 일회용이고 한번 처리할 때마다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노동을 하면 스태미너가 금세 바닥이 나기 때문에 중간중간 맵 돌면서 스폰되는 열매의 파밍 또한 해줘야 합니다. 18일차엔 교회 업그레이드 해주기로 했어요. 교회도 품질이 있는데 가구들을 건축하는 걸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품질을 올리면 예배 후에 들어오는 보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만들 수 있는 거 최대한 설치해줄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만들어줬고 품질을 16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시가 돼서 첫 설교를 해봅니다. 예배가 끝나면 신앙이라는 아이템과 헌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돈은 제가 좋은 곳에 쓰도록 하죠. 교회 지하에 있는 작업대에서 신앙을 재료로 아이템들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하게 되면 맞는 기술 포인트를 줘요. 빨강이나 초록은 농사 짓거나 나무 캐거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급이 되는데 파란색은 수급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파란 포인트 주는 거 먼저 연구해줬고 엄청 많이 주길래 앞으로 설교는 꼭 빼먹지 않고 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다음 날엔 여관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보는 차밍 부인을 만났는데 저한테 쓸 시간이 없다고 퇴짜 맞았어요. 바로 밑에 있는 남자가 본인을 바그너라고 소개하면서 차밍 부인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잉크와 종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교회 작업대나 달시에 등대에 한번 가보라고 하네요. 일단 확인. 여관 주인인 호라드릭에게 몇 가지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었는데 시체 처리하면서 얻은 매장 증명서를 비싼 값에 매입하고 있었어요. 완전 개이득입니다. 그리고 순간이동석이라는 걸 팔았는데 지금 처지에 사긴 너무 비싸 보였지만 궁금하니까 한번 사봤습니다. 순간이동석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었습니다. 일회용도 아니고 딸깍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고 쿨타임만 기다리면 또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왜 이제 샀을까 하고 후회했습니다. 아무튼 달시가 돼서 등대로 왔고 점성술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해부에서 나온 해골을 가져다 달라고 하네요. 이게 정상적인 요구인가 싶었지만 이 세계는 사실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었기에 수긍하고 가지러 갔습니다. 순간이동석 덕분에 동선 낭비 전혀 하지 않고 바로 가져다 줄 수 있었어요. 그냥 잉크를 구하러 왔을 뿐인데 점성술사는 이 세계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아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지하실 어딘가에서 일기를 가져오라고 하네요. 21일 차입니다. 지하실에서 못 가본 장소는 여기뿐입니다. 교회를 개방하면서 얻은 관리인 열쇠가 있었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문득 지하실 처음 왔을 때 서성거리던 정체불명의 인물이 떠올랐고 그 사람이 알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걸리적거리는 잔해 먼저 없애도록 하죠. 치우려면 목재 빔이 필요한데 파란 포인트도 생겼으니 바로 기술 배워줬습니다. 마당에 원형톱 만들어주고 목재 빔도 만들어줬습니다. 나머지 재료는 충분히 있는 것들이라 스킵. 이제 여기 있는 잔해만 정리해주면 동선이 확실히 줄어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네요. 시간이 지나 스네이크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보자마자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제 투철한 신앙심으로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열쇠 설명서를 줬는데 연구 작업대에서 관리인 열쇠와 함께 조합하면 됐고 짬나는 대로 농작물을 좀 더 늘리기 위한 작업도 해줬어요. 농작물 전용 상자도 만들고 모판도 추가로 더 세워줬습니다. 집 왼편의 돌무더기에선 명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시간 빨리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지하실에 스네이크가 올 때까지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상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지하실로 내려가서 열쇠 전달합니다. 스네이크는 뭔가를 증명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역시나 수상합니다. 라는 생각도 잠시 이곳에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사실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이었던 거죠. 황급히 다시 지하로 내려갔고 저를 발견한 스네이크. 그는 뭔가를 떠올린 듯 제게 부탁을 했어요. 뒤쪽 계단은 몬스터가 나오는 던전인데 여기서 몇 가지 물품을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왼편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 확인해봤더니 누군가 묶여있는 걸 발견했고 문을 열어서 그와 대화해봅니다. 다짜고짜 들고 있는 검으로 때려달라는 말을 하네요. 취향 독특합니다. 한 대 때린 뒤에 대화를 이어갔는데 간단하게 자신은 좀비이고 어딘가에서 다른 좀비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이전에 점성술사가 부탁한 관리인 일기 챙겨서 일단 나가기로 하죠. 27일 차입니다. 교회 작업대가 열린 뒤로 포인트 수급이 정말 쉬워져서 그만큼 테크트리도 혈이 뚫린 느낌으로 쭉쭉 올릴 수 있게 됐는데 거기엔 영구적인 특성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찍어놓은 특성들도 많았지만 양이 너무 많다 보니 하나하나 짚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아까 먹은 일기를 점성술사에게 전달했더니 탈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말해줬어요. 일기에서 두 번째 장이 훼손됐다면서 보건도구랑 산이라는 걸 가져오라고 하네요. 일단 확인. 집에 돌아와서는 밀린 일과를 처리했습니다. 묘지 점수를 올리기 위한 시체 해부는 하얀색 해골이 최대한 많이 뜨도록 신경 써야 하고 매장도 마찬가지로 각 맞춰서 꼼꼼하게 작업해줍니다. 하얀색 해골과 더불어 묘비나 울타리 또한 좋은 걸 사용하면 점수가 더 오르는데 지금 당장은 가진 게 석재밖에 없어서 아쉬운 대로 마무리하고 점수를 25점까지 올려줬습니다. 29일 차입니다. 교회 지하실에는 새로운 연금술 작업대 설치해봤는데 두 가지 아이템을 조합해서 뭔가 만들 수 있었어요. 아직은 뭘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저것 심어둔 농장 또한 쫙 돌아줘야 합니다.
양배추, 비트, 당근 등등 야무지게 수확해줬어요. 특히 농작물은 심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잘 자랐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편합니다. 건드릴 게 없거든요. 내친 김에 아래쪽까지 모판 늘려줬고 이 작업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30일차엔 상인이 가져다 달라고 했던 딸꾹질 풀 캐러 갑니다. 집에서 왼쪽으로 가면 부서진 다리가 있는데 있는 재료로 금방 수리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늪지대가 나옵니다.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이동 가능한 길이 너무 복잡해서 많이 어지러웠어요. 길목에 있는 철광석 전부 캐줬고 딸꾹질 풀은 바닥에 널려있는 거 아무거나 주우면 됐습니다. 늪지 가운데엔 어떤 집이 있었는데 클로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는데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은별급 호박과 이것저것 갖다 달라고 하네요. 집으로 돌아갈 땐 순간이동석 한 번이면 아주 쉽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나무 좀 캐줬습니다. 나무 캘 때 약간 팁을 드리자면 최대 1개밖에 들 수 없지만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몸으로 직접 밀어서 여러 개를 옮길 수 있어요. 무한 노가다 지옥인 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재료 조금 채워넣고 꿀잠 자줍니다. 일어나면 또 해시라서 교회로 달려갔고 아무 말 대잔치 설교도 해줬어요. 예배 후에 들어오는 신앙으로 아이템 연구도 빼놓지 않고 해야 합니다. 아까 갔던 왼쪽에 다리 건너서 위로 올라갔더니 잔해로 막혀있길래 재료 가져와서 바로 치워줬고 쭉 탐험하다 발견한 건 채석장이었습니다. 제도판 건설 표시 있어서 바로 만들어주고 확인했는데 나머지 건물들은 집 가서 가져와야 했어요. 옆에 있는 작은 오두막은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약간 파견지 느낌 나죠? 특히 여긴 순간이동석에 찍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광물이 부족할 때 이곳에 와서 수급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내친 김에 할 수 있는 거 다 만들 생각으로 집 가서 재료 챙겨오기로 했어요. 못도 만들어주고 널빤지, 철 부품 챙겨줍니다. 바로 이동해서 제작. 채석장 전용 상자랑 철광석 저장소, 석재 저장소, 마지막 석재 절단기까지 만들어주면 채석장 세팅 끝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광석을 무제한으로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언제든지 와서 챙겨가면 됐지만 스태미너 녹는 건 어쩔 수 없네요. 35일 차입니다. 늪지대에서 구한 딸꾹질 풀을 상인에게 전달했더니 저주에 걸렸다면서 클로토라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네요. 마침 늪지대 중간에서 봤던 사람이라 위치는 알고 있으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채석장 오른편에선 땔감으로 사용하는 석탄을 캘 수 있었습니다. 스태미너만 충분하다면 무제한으로 수급이 가능해서 500개 정도 캐줬어요. 그동안은 요리나 용광로 돌리기 위해 땔감을 나무로 쓰고 있었는데 효율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석탄은 양도 적게 들고 효율이 미쳤습니다. 앞으로는 이걸로만 쓰도록 하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금세 농작물이 자라나서 틈날 때 수확해줘야 합니다. 농작물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당장은 시체 부를 때 쓰는 당근이 제일 쓸모 있는 것 같아서 제일 많이 심어줬어요. 왼편엔 부수적으로 드랍되는 농작물 쓰레기를 비료로 바꿔주는 것도 있길래 만들어줬습니다. 집 위쪽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이동했더니 또 다른 농장 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포도밭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잔가지들이 가득했어요. 우선 정리만 해줬고 아직은 저도 못 쓰는 것 같아서 입만 다시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교회 지하의 연금술 작업대에선 여러 재료를 조합할 수 있는데 흑연가루와 물을 조합하면 검정 물감이 나옵니다. 다시 교회 작업대로 가서 펜과 잉크를 만들었어요. 이것저것 합치고 합치면 상위 기도문을 제작할 수 있는데 기도문이 좋아지면 설교 보상 또한 좋아지기 때문에 꽤나 공을 들여 작업해줬습니다. 3시가 돼서 설교 한번 해줬더니 확실히 신앙도 많이 주고 헌금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었어요. 착실히 발전해서 교회 품질은 23, 묘지 품질은 35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주교는 노력한 게 마음에 들었는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교회를 더 크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실버를 내라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론 턱없이 부족해서 얼마나 걸릴지 감도 안 왔습니다. 매장 증명서가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증명서 모을 겸 묘지 품질이나 더 올려보자 생각했고 그 중에서 잔디가 점수 올리기엔 딱이었어요. 물론 모으는 과정은 너무 노가다라 생략했지만 예쁘게 꾸미기도 할 수 있고 묘지 점수까지 일석이조입니다. 추가로 열심히 농사에서 수확한 당근으로 당근 커틀렛을 만들 수 있는데 부족한 스태미너 채우는 용으로 써도 좋지만 여관주인에게 팔면 쏠쏠하게 값을 쳐주기 때문에 20실버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엔 아주 오랜만에 신문관을 찾아갔더니 저번에 봤던 포도밭을 본인의 사유지라면서 재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네요. 포도로 은별급 와인 10개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부탁까지 합니다. 일거리가 늘었지만 새로운 작물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서 그리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포도 농사를 할 수 있는 기술과 와인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 찍어줬습니다. 집 지하실에 와인 관련 시설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와인 프레스, 와인 숙성 배럴 설치해줬는데 제일 중요한 포도 씨앗을 어디서 구하는지 몰라서 당장은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살림살이 열심히 팔아서 20실버도 채워놨어요. 이제 해시 주교만 오면 교회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네이크가 열어준 던전도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총 15레벨까지 있고 한층 한층 단계별로 내려가는 시기였습니다. 바로 1층부터 출발. 던전이라길래 긴장했었는데 나오는 몬스터도 그렇고 전투 자체는 밋밋해서 싱거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스태미너 관리만 잘해주면 아주 쉽게 진행할 수 있고 위기도 없었네요. 한층 클리어하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면 지하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 와서 한층씩 밀면 되겠네요. 3시가 됐고 20실버라는 거금을 줘서 건설허가 받았습니다. 바로 주교에게 보여주니 낡아빠진 교회에서 대형 교회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하네요. 교회 내부는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면 확실히 외형은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주교는 다음 단계도 있다고 했는데 교회 품질은 50, 묘지 품질은 무려 200까지 올려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긴 하지만 전 까라면 까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네요. 묘지 품질을 올리기 위해 바로 밑작업 들어갔습니다. 크고 작은 조정이 필요했는데 실체 품질이 괜찮은 것들은 이장해주고 또 너무 낮은 건 아래쪽에서 캠프파이어 해줬습니다. 구조물 중에 석재 납골 땅이 있었는데 점수를 12점이나 주길래 이건 못 참지 하고 바로 만들기로 했어요. 도자기 그릇 먼저 만들어주고 용광로에서 도자기 항아리 구워줍니다. 집안 조리대에서 세라믹 유골함 마지막으로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바로 달려가서 건설해줬는데 미관용으로 딱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드는 게 오래 걸려서 2개는 못하겠네요. 겸사겸사 집 앞의 작업장도 일하기 편하게 배치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대충 놓은 것처럼 보여도 동선 안 꼬이도록 자주 쓰는 건 가깝게 잘 안 쓰는 건 멀리 놓으면서 나름대로 미관까지 신경 쓴 배치입니다. 미뤘던 농사도 해줘야겠죠? 포도 씨앗은 상인에게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말도 안 됐는데 구할 방법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부 사줬습니다. 그래도 직접 심으면 그때부턴 알아서 불어나니까 괜찮았어요. 비료도 빼먹지 않고 깔아주고 포도 심어주면 돼요. 오래 기다려야 해서 명상으로 빨리 감기 해줬습니다. 명상 한번 하니 어느새 자라있었고 첫 포도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와인도 만들어야 해요.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와인 프레스에서 먼저 포도 주스 만들어주고 숙성 배럴에서 와인을 만들 수 있는데 등급이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등급으로 제작을 해도 은별급 와인은 절반의 확률이네요. 51일차입니다. 어찌저찌 은별급 와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신문관 갖다 주기로 하죠. 교회가 업그레이드되고 묘지 왼쪽도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엄청 지저분한 상태라 먼저 평탄화 작업이 필요했기에 죽은 나무랑 잡초들 정리해줬어요.
일단 다 자르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옮기죠? 통나무 정리하는 건 마당에서밖에 못하는데 직접 드는 것도 한계뿐이라 어쩔 수 없는 생노가다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악랄한 게 이 게임은 각 구역별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통나무를 정리하려면 마당에 있는 나무 저장소에 넣어야 하는데 저장소는 무덤 제도판에선 지을 수 없고 무조건 마당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한 개밖에 못 드는 건 덤입니다. 근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남은 고생은 전부 제 몫이에요. 그래도 그동안 고통받은 경험을 토대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나무들을 전부 집 근처까지 옮길 수 있었습니다. 나무들까지 전부 정리한 뒤엔 상위 묘비, 상위 울타리까지 넉넉하게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좋은 묘비와 울타리를 쓰는 것도 전체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꾸미면서 점수까지 챙길 수 있어요. 낡은 자리 마저 정리하고 좋은 묘비로 바꿔주면서 묘지 품질이 이제 100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도 200까지 올려야 다음 단계라 겨우 한 걸음 뗀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하고 교회 점수도 올려줘야겠죠? 낡은 의자들 없애고 푹신한 교회 의자로 전부 바꿔주니 교회 품질도 35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바꿀 게 산더미인데 이후에 차근차근 하도록 하죠. 한참 교회랑 묘지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주교가 자신의 석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금별급 대리석 조각상이 필요하다는데 다른 재료는 채석장에서 어렵지 않게 수급할 수 있었지만 와인과 비슷하게 확률도 반반이고 신앙을 재료로 쓰기 때문에 안 뜨면 다음 예배까지 기다려서 신앙 수급하고 다시 해야 했어요. 묘지 관리는 잠깐 쉬고 더 좋은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 비료 만들러 지하실 왔습니다. 증류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구더기 넣어줍니다. 핸드 믹서에서 버섯 갈아줍니다. 다시 연금술 작업대에서 향미 증진제라는 걸 제작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걸로 제일 최고 단계 비료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고급 비료를 씨앗 심기 전에 뿌려주면 됩니다. 더 높은 품질의 농작물과 부수적으로 씨앗도 엄청 많이 줘서 무한 동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제 상인에게 비싼 돈 주고 씨앗을 사지 않아도 고품질의 포도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당장은 부족해서 몇 개만 살 겸 상인한테 다시 갔어요. 겸사겸사 저주 풀어주는 퀘스트도 깼더니 이제는 최고급 식사를 대접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법이 뭔데요? 59일 차입니다. 포도 야무지게 복사해서 은별급 와인도 손쉽게 만들 수 있었고 바로 신문관 갖다 줬습니다. 이번에는 화형식에 구경꾼들이 없으니 옆쪽에 가게를 차리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냐는 정신나간 발상을 말했고 이게 맞나 싶었지만 수익은 전부 가져가라는 말에 혹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맥주는 쉽게 만들 수 있었는데 햄버거 패티로 말 못할 재료가 들어갔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눈 딱 감고 시키는 것만 할게요. 음식을 모두 준비하고 늦은 밤이 돼서야 장사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문관한테 보고하도록 하죠. 날이 밝아서 화형식 당일 정신나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사람들만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뭐 다를 바 없네요. 지하에 있던 스네이크는 어떤 의식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걸 오망성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건설에서 20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도판에서 확인해봤는데 해부에서 나온 해골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지만 아까 묘지 점수 올리느라 쌓아놓은 게 꽤 있었고 호박 또한 마침 키우고 있었기에 어려움 없이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른 재료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직접 들고 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내실 적당히 하고 다시 묘지 품질 올리러 왔습니다. 이제는 점수보다 꾸미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지루할 틈 없이 만들고 수리하고 반복했어요. 이쯤 하니까 멀리서 봐도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밤낮 없이 관리하다 보니 어느새 묘지 품질은 150을 넘어섰습니다. 주교가 200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요? 사실 당근 잘 채워놓으면 시체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무덤만 파도 점수는 어떻게든 오르긴 하지만 기왕 하는 김에 있어 보이게 꾸미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부는 저번에 의자만 바꿨었는데 촛대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재료는 넉넉하게 있어서 직접 들고 여기까지 오는 귀찮음만 감수하면 됐어요. (67일차입니다) 주교에게선 촛불을 살 수 있는데 예배드리기 직전에 사서 촛대에 꽂아 놓으면 교회의 품질을 뻥튀기 할 수 있지만 한번 쓰고 몇 분 지나면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품질이 올라갈수록 신도들도 늘어나고 보상도 좋아지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한 번쯤은 살만한 것 같아요. 촛불까지 꽂고 설교 한번 해주면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신도들도 많이 오고 보상도 야무지게 챙길 수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도 묘지 관리는 계속됩니다. 묘비랑 울타리도 추가로 제작해놓고 이번엔 랜턴도 만들 수 있길래 은은하게 분위기도 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점수도 4점이나 주니까 안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약 10일에 걸쳐서 교회랑 묘지 관리에만 열중했더니 어느새 퀘스트 목표치인 교회 품질 50, 묘지 품질 200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주교한테 말 걸었더니 딸깍 한번 하니까 싱겁게 대성당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외부는 이런 모습이고요. 내부는 역시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습니다. 주교는 마지막으로 제가 귀족이 돼야 한다면서 우편함에서 귀족의 증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확인해봤는데 12골드요. 이건 못 본 척하죠. 귀족의 증서 말고도 중요한 누군가에게 초청장을 받으라는데 그게 누군지는 안 알려줬습니다. 모르는 거 투성이네요. 이제 잠깐 숨 좀 고르고 다른 것도 해보기로 하죠. 지하에 스네이크에게 왔습니다. 요구했던 오망성 20점을 채워서 다시 말을 거니 탈출 포탈을 열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의 정보를 알려줬는데 쉽게 여기저기 친해져서 드래곤볼을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다마스크 검이라는 걸 갖다 달라고 합니다. 역시 공짜는 없어요. 가끔 던전도 한층 한층 미뤄져서 5층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오니까 슬라임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몬스터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진행하기 힘들 정도는 아니어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침착하게 정리하면 됐습니다. 확실히 전투는 밋밋한 면이 있어요. 집에서 음식 만들던 중에 뭔가 익숙한 제작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상인이 부탁했던 최고급 식사 퀘스트였어요. 조합법을 몰라서 미뤄뒀었는데 조리대에 바로 있었네요. 수많은 요리 중에 아무거나 등급 높은 걸로 3개 만들면 됐는데 신문관 때문에 여러 개 만들어놨던 햄버거 그대로 쓰면 되고 또 최고급 포도도 재배 중이었기 때문에 포도파이로 한 칸 써줍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관 주인이 금별급 양파 요리를 팔고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쉽게 퀘스트를 깨줄 수 있었습니다. 72일차입니다. 왼쪽으로 통하는 길목에서 뭔가 상호작용이 있길래 해줬더니 어떤 기술이 해금되면서 좀비를 발견했습니다. 문득 지하에 처음 갔을 때 봤던 좀비가 떠올랐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어딘가에서 또 다른 좀비가 있으니 찾아보라는 말이 기억났어요. 아무튼 공격성은 없는 것 같은데 용도가 뭘까요? 일단 놔두고 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위쪽엔 거대한 나무 앞에 제작대가 있길래 바로 건설해줬고 뭔가 좀비가 해줄 것 같은 직감이 들었어요. 바로 데리러 갑니다. 거대한 나무 앞에 좀비 내려놨더니 자기가 알아서 벌목을 합니다. 보통 노가다의 끝은 자동화인데 이 게임은 자동화를 이런 식으로 하네요. 좀비로 재료 수급을 할 수 있는 걸 알았으니 더 많은 좀비가 필요하겠는데 어디서 구하는진 아직 모르니 일단 넘어갑니다. 등대에 있는 점성술사에게 기술 포인트 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좀비 발견하자마자 이것저것 해금됐는데 파란 포인트가 너무 부족해서 좀 비싸도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구매하자마자 마음 내키는 거 하나 찍어줬습니다.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고 정작 필요할 때 못 찍고 후회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이동 효율을 올리기 위해 속도 물약 만들러 왔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합쳐보다가 얼떨결에 나온 거라 발견하지 못했다면 게임 끝날 때까지 손해보면서 했을 거예요.
아무튼 다른 재료는 상관없는데 피는 해부 한번 할 때 한 방울씩밖에 얻을 수 없는 귀한 재료입니다. 무작정 여러 개를 만들기도 힘들어서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이게 원래 속도라면 물량 먹으면 이 정도예요? 좀 체감이 되시나요? 지속시간도 10분으로 생각보다 긴 편입니다. 그동안 포도 농장과 와인도 열심히 굴려서 금별급 와인까지 복사할 수 있게 됐어요. 왜 이렇게 해놓은지 모르겠는데 은별급 와인은 여관 주인한테 팔 수 있거든요? 근데 금별급은 상인한테만 팔 수 있습니다. 한동안 버그인 줄 알고 들고만 있다가 거래 목록에 떠서 알았습니다. 확실히 고급이라 그런지 엄청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20실버에 허리가 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1골드가 넘는 거금을 손에 쥐고 있네요. 아무튼 전부 팔아주고 상인이 부탁했던 최고급 식사 퀘스트까지 깨줬어요. 완료하고 나니까 그동안 애써 무시했던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임대료는 1골드입니다. 사실 완전 초반부터 있었는데 농사할 수 있는 땅을 주는 대신 나중에 갚으라는 말을 했었지만 진심으로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막상 돈 생기니까 뭔가 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큰돈 생기자마자 뺏어가는 기분이 들었지만 밀린 대출 갚는다고 생각하죠. 상인도 마찬가지로 다음 퀘스트를 줬는데 통상 허가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건 교회 앞 우편함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무슨 50실버나 달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은 농사 열심히 하고 와인 열심히 만들면 금방이니까 바짝 땡겨보도록 하죠. 대출도 갚았으니 농장도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줄 생각입니다. 우선 비료부터 만들기로 했어요. 비료는 하위 재료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편이라 귀찮은 것만 감수하면 됩니다. 한 번에 10개씩 제작돼서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이클 한번 쭉 돌고 나면 금세 바닥이 나서 많이 만들어도 항상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번에 좀비 발견하고 농장 쪽에도 관련된 기술이 해금됐는데 좀비 농장이라는 게 있어서 아래쪽 부지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쪽에선 직접 키우고 밑에선 좀비들이 자동으로 키워주는 걸 상상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자리는 깔끔하게 잘 잡은 것 같은데 만들어만 놓고 당장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장 업글 좀 해주고 작물부터 와인까지 한 사이클 쭉 돌리니까 50실버 정도는 아주 가볍게 모을 수 있었고 우편함에서 통상 허가증 구매했습니다. 바로 상인에게 갖다 주니 사업 제안을 하면서 뒤에 있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요약하면 집에서 뭔가 만들어서 이곳에 갖다 놓으면 상인이 대신 팔아주고 수익을 나눠 갖자는 내용이었어요. 제도판 확인해보니 홍보에서 명성 올리고 그 명성만큼 최대 상품 개수 또한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 지하로도 길이 연결되어 있어서 움직이기도 편했습니다. 어찌됐든 계속 작물은 늘어나니까 거절할 필요 없는 조건이었죠. 어떤 식으로 상품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니 무작정 농장을 더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비 농장 하나 추가로 건설했습니다. 어차피 당장은 굴려줄 좀비가 없어서 건설만 해놓은 거예요. 나무 수급이 안 되길래 저번에 좀비 놔뒀던 벌목장에 다시 갔더니 이런 표시가 뜨더라고요. 아무래도 벌목하는 거 따로, 운반하는 거 따로 총 2마리가 필요한가 봅니다. 급한 대로 화물 쪽에 이동시켜 놓고 집에 가서 좀비 먼저 늘려야겠어요. 좀비는 지하 작업실에서 늘릴 수 있었습니다. 부활 작업대라는 게 있었는데 신앙도 꽤 필요하고 좀비 주스라는 게 재료로 들어갔어요. 연금술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건 도저히 모르겠어서 검색 찬스 썼습니다. 재료는 별거 아니라서 딸깍 한 번이면 만들 수 있었고 시체 불러서 원할 때 언제든 좀비를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벌목장에 2마리 필요하니까 거기부터 갖다 놓도록 하죠.
81일차입니다. 좀비가 필요한 장소는 많지만 당나귀가 시체 가져오는 시간은 무조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당장 배치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다른 작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상인이 열어준 사무실로 이동했고 상품 개수부터 늘려보기로 했어요. 명성을 올리기 위해 전단지가 필요했는데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단지로 명성 올리면 다시 명성을 재료로 상품 칸을 추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전단지 만드는 도중 의식의 흐름대로 기도문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보상을 많이 주긴 하지만 등급은 동별급이어서 금별급은 얼마나 많이 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기도문 재료로 책과 신앙이 들어가는데 책 만드는 과정은 너무 오래 걸려서 스킵했습니다. 기도문 또한 금별급으로 나오려면 운에 맡겨야 했는데 만드는 게 오래 걸려서 그냥 주는 거 쓰기로 했어요. 확률이 낮긴 하지만 기대해도 되겠죠? 30% 확률을 뚫고 금별급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원래 쓰던 거보다 성능이 3배는 좋았어요. 얼른 확인하고 싶어서 명상으로 해시까지 돌렸습니다. 주교한테 촛불 사는 건 아깝지만 이번만큼은 플렉스 해야겠어요. 바로 설교 들어갑니다. 기대한 만큼 엄청난 양의 신앙을 얻을 수 있었고 헌금도 이 정도면 복사 수준입니다. 이쯤 되니까 농사 때려치우고 설교만 해도 되겠는데요? 시체 생기는 족족 좀비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신앙이 10개 필요하긴 한데 기도문 업그레이드해서 이젠 막 써도 되는 수준이에요. 가장 급한 농장부터 놔줬습니다. 씨앗 넣고 기다리면 알아서 상자에 넣어주기까지 합니다. 다음으로 채석장도 배치해줬어요. 저는 물론 순간이동석 딸깍이면 가지만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먼 편이라 최대한 빨리 배치해야 했어요. 그동안 생 노가다 지옥이었는데 이 정도면 한시름 덜었네요. 이 정도 하고 다시 전단지 왕창 만들러 갔습니다. 이 게임 특징이 할 게 너무 많아서 생각난 거 정해지면 끝까지 맞춰야 합니다. 안 그러면 치매도 아니고 중간에 뭐 하고 있었는지 자꾸 까먹어버려요. 다시 명성 올리고 상품 칸도 여유있게 늘려줬습니다. 89일차입니다. 농장 바로 위에 상자 공장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서 납품용 박스를 만들 수 있는데 종류가 다양해서 형편에 맞게 골라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농사가 주력이다 보니까 야채 박스 위주로 만들어졌고 지하 선반 위에 자동으로 올려졌어요. 여기부터 사업장으로 옮기기만 하면 판매 준비는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에 있는 상품을 사업장까지 운반해주는 좀비도 있었습니다. 직접 옮겨야 하는 수고도 덜어져서 저는 집에서 포장만 하면 되겠네요. 사업장 관리도 끝냈고 오랜만에 신문관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해부에서 나온 사악한 장기들을 갖다 달라고 하네요. 역시 이 사람이 제일 이상합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몰라서 무작정 시체 들여서 추출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오길래 뭔가 잘못됐다 싶었지만 사실 그냥 제가 운이 없던 거였습니다. 확인하면 바로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시체 들어올 때마다 확인해주기로 하고 농장 관리도 꾸준히 해줍니다. 사업장 생기기 전엔 잉여 작물이 많았는데 이젠 수확하면 바로 돈이 되니까 모든 농장 부지를 풀가동시켰습니다. 물론 그만큼 비료도 많이 필요하고 좀비들이 일부 해준다고 해도 나머지 자리는 직접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한 사이클에 꽤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상인이 오면 그동안 옮겨놓은 상품이 자동으로 팔리는데 농작물만 포장해도 한 박스에 15실버 정도 값을 쳐주기 때문에 전부 채우면 1골드는 가볍게 벌어들일 수 있었어요. 제 사업 수완을 알아본 상인은 마지막 계획이 있다면서 차밍 부인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차밍 부인은 퀘스트가 많이 밀려 있어서 큰일 났다 싶었죠. 간단하게 향수 갖다 달라,
목걸이 만들어달라 이런 내용으로 똥개훈련 여러 번 했고 자세한 건 스킵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차밍 부인의 신뢰를 쌓고 상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대성당에서 열릴 예배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지난번 대성당을 완공했을 때 주교가 말했던 중요한 누군가의 초청장은 상인을 말했던 거였죠. 그는 사실 주교가 자신의 형이라고 말하며 오랫동안 연을 끊은 사이라고 했어요. 겸사겸사 가족 상봉 자리도 만들도록 끈질기게 부탁했더니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시체 들어올 때마다 확인해서 신문관이 부탁한 사악한 장기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바로 갖다 주러 출발.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해서 호감도를 90까지 올렸고 100까지 올리면 포탈 재료 받을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같이 해야 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이 정도 했는데 남은 퀘스트 중에 겹치는 건 귀족의 증서밖에 없었습니다. 12골드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애써 모른 척 했지만 사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천천히 모아보도록 합시다. 라고 맘먹은 지 5분도 안 됐는데 또 돈을 쓰게 됐네요. 마을 위쪽에서 스네이크가 부탁한 다마스크 검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 직접 제작할 수도 있지만 너무 귀찮아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12골드나 모아야 하는데 그건 뭐 내일에 제가 알아서 하겠죠. 94일 차입니다. 스네이크 갖다 주기 전에 내실 먼저 해줬습니다. 3시 되면 설교해서 수금해주고 시체 들여서 매장 증명서 모아줬고요. 상품들 펑크나지 않도록 농장도 열심히 굴려줍니다. 최고급 상품들 팔아서 정산도 받고 여관 주인에겐 매장 증명서 여러 장 팔아서 차곡차곡 돈을 쌓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돈 모으다가 짬내서 스네이크에게 다마스크 검 갖다 줬고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재물이었습니다. 불사의 몸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지 추종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찔러버렸어요. 당연히 다시 살아난 저는 그곳으로 돌아갔고 의식은 마무리됐습니다. 온 김에 던전도 밀어줬는데 어느새 10층까지 도달할 수 있었지만 11층으로 가는 문은 열쇠가 없다면서 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스네이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큰일 났다면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지난밤 의식이 끝나고 추종자들 중 한 명이 내용을 떠벌리고 다녀서 누군가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 내용이었고 먼저 공격하자고 했어요. 교회로 가는 길목 언덕 위에서 밤을 새면서 기다렸더니 진짜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좀 잔인해서 넘길게요. 끔찍한 일에 공범이 된 저는 시체 먼저 수습했고 사냥꾼의 메달을 얻었는데 던전 11층으로 갈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이걸 좀비로 만들면 뭐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똑같은 좀비네요. 다른 건 없었습니다. 곧장 스네이크에게 돌아갔더니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면서 던전 15층에 있는 황금 사과를 갖다 달라고 합니다. 던전은 가끔 와서 한 층씩 밀도록 하고 다시 돈 모으러 갔습니다. 사실 사업장 생긴 뒤로는 돈 모으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작물 심어놓고 명상으로 시간 빨리 감기 해줍니다. 수확한 작물 포장해서 상품칸 풀로 채워놓고 다시 상인 올 때까지 명상하다가 가서 확인하면 알아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적당한 노가다만 해주면 돈 복사는 시간 문제였죠. 100일 차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12골드를 드디어 모았고 귀족 증명서 구매했습니다. 한번 얻으면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가장 먼저 주교한테 보여줬고 형제들의 감동적인 재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하면서 탈출 재료도 2개나 얻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차밍 부인에게 왔습니다. 귀족 증명서를 보여줬더니 이번엔 노래를 써달라고 하네요.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아래에 있는 바그너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곡 완성은 시켜서 차밍 부인한테 전달은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짐승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괴물로 오해한 병사들이 그를 잡아가 버렸고 차밍 부인과 함께 그를 구하러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둘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등대에 있는 점성술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실 차밍부인과 점성술사는 부녀 관계였는데 여기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관계가 틀어진 상태였죠. 아무튼 점성술사의 도움으로 왕실 병사들과 함께 바그너를 구출하러 갔습니다. 요새를 지키는 사령관과 협상 끝에 바그너를 구할 수 있었고 어느새 원래 몸으로 돌아왔네요. 추가로 탈출 재료 또한 2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던전 15층 밀어서 황금사과만 전달하면 됐습니다. 틈틈이 밀어서 13층까지 올 수 있었는데 높은 층으로 갈수록 몬스터들이 떼거지로 나왔지만 그만큼 물약도 많아서 어떻게든 뚫어낼 수 있었어요. 고지가 눈앞에 보이니 다른 작업 다 제쳐두고 던전 미는 거에만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15층에서 황금사과를 얻을 수 있었고 곧바로 스네이크에게 전달했습니다. 추종자들과 함께 개쩌는 의식이 시작됐고 스네이크는 뜬금없이 아버지를 외쳤습니다. 또 뜬금없이 신문관이 소환됐어요. 다소 황당한 전개였지만 뭐 해피엔딩이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탈출 재료까지 얻었으니 저도 이 여정을 끝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집에서 모든 탈출 재료 챙기고 떠나기 전에 여운을 즐겨보려 합니다. 농장은 어느새 또 자라서 수확할 작물이 있었지만 이제는 놔두고 가려고 합니다. 좀비들도 씨앗 채워주는 걸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라고 하죠. 묘지입니다. 초반엔 정말 귀찮았지만 하다 보니까 그냥 재밌어서 열심히 했는데 언제 품질이 255까지 올라갔죠? 아직 빈자리가 많지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교회 내부는 업그레이드 해도 딱히 바뀌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은 안 갔는데 여기도 품질이 71까지 올랐네요. 여러가지 은밀한 일이 벌어졌던 지하실입니다. 중반엔 연금술 조합법 찾겠다고 여기서 엄청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굳이 모르고 진행해도 상관은 없었어요. 가장 처음 왔던 해부실은 뭔가 오기 싫으면서도 제일 많이 왔던 장소이기도 해요. 여기 때문에 저까지 이상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화형식이 벌어졌던 장소 위에 있는 재단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재료 넣고 제작하니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마중 나와졌네요. 형제 사이였던 주교와 상인은 이 게임에서 제일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덕분에 묘지도 관리하고 농사도 짓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차밍부인과 점성술사도 왔습니다. 사실 이 둘은 다른 일에 치여서 스토리를 제대로 못 봤는데 부녀 사이인 것만 알겠네요. 똥개훈련 엄청 시켜서 안 좋은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관과 스네이크도 왔습니다. 이 둘도 부자 사이였는데 제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화형식 사람 없다고 가게 차리자는 거 듣고 뭐지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진행하면서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 게임이 매운맛 스타듀 밸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종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해볼만 합니다. 근데 정말 매운맛입니다. 힌트가 진짜 없어요. 퀘스트 목록 봐도 다음 할 일이 뭔지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만들려는 물건이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 다른 곳에선 재료를 못 봐요. 이게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그거랑 별개로 묘지 관리하는 게 의외로 재밌습니다. 농사는 심어놓고 기다리면 끝이라 별거 없는데 묘지는 점수 오르는 게 쏠쏠해요. 보는 맛도 있고. 마지막으로 입문하더라도 게임이 되게 불친절하니까 공략 같은 거 안 찾아보시는 분들도 강제로 봐야 할 때가 있어요. 저처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땡큐!